네. 자, 올해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은 세계 경제 회복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또 실효를 거두는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려졌던 이 증시가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빠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다운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올해 글로벌 증시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더 가야 되는데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뭔지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일단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에 회복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은 그 기대감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기업 이익의 증가 혹은 이익이 개선될 거다라는 믿음이라도 조금은 더 강화돼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2021년 연간으로 좀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2020년에는 사실 글로벌 증시가 멀티플, 그러니까 PER 멀티플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주가를 나눠보면은 EPS와 PER 멀티플의 함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PER 멀티플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란 부분은 사실은 조금 미뤄두고 일단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를 가파르게 끌어올린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0년에 어떤 한 국가에만 국한돼서 나왔던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버블, 그러니까 90년대 말이라든지 2000년대 초에 IT 버블이라고 대표적인 버블 사례로 등장을 하는 그때 당시의 멀티플과 비견될 정도로 PER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PS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2021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결국에 EPS가 올라와 주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 또한 상당히 상승 탄력도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시장을 끌어준다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해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 이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찌 되었건 2021년은 포스트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나가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재정 정책은 사실은 미국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블루 수입이 나타나면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멀티플, 그러니까 PR에 대한 이익에 대한 배수를 더 높여가면서 지수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행히 2021년은 말씀드렸던 코비드19 그리고 재정정책이라는 힘에 의해서 경기가 개선되고 이익 또한 턴어라운드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 있지만 당장은 그 기대감에 올라타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업종이 이러한 이익 턴어라운드를 주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2020년에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하락했던 업종들이 21년도에는 일상의 정상화, 경제활동의 정상화로 인해서 이익이 회복되는 지역별로 봤을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유럽이 사실은 2020년도에 30% 이상의 EPS 감익을 겪었는데 21년도에는 약 40% 정도의 이익 회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저효과에 따른 이익 턴어라운드
리바운드가 21년도 이익에서 가장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기업들의 이익을 우리가 중요 변수로 시장의 향방을 가늠해 봐야 되는데 올해는 참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죠.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4분기 이익도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발표되는 향후 1분기 이후에는 좀 개선세가 보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몸소 체험하셨겠지만은 코로나가 4분기 들어서 다시 한번 확산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바깥 외부 활동을 하느냐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도 4분기 들어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4분기에는 2020년에 감익을 겪었던 그러니까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이익이 안 좋았던 업종들이 4분기에도 사실은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3분기에는 사실 2분기에 급격한 감익을 겪었다가 가파르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4분기에는 이러한 회복 경로상에서 약간은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은 우려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21년도에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올해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경기 소비재 안에는 사실 잘 알고 계신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에너지라든지 산업재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좀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투자 차원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중에서 주가가 아직은 낮은 영역에 있는 업종들이 사실은 좀 더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낮고 밸류가 낮다는 것은 개선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기대감이 있는 하에 메리트를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가가 낮은 영역에 있는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부동산, 보험 같은 업종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 주가가 회복하지 못한 그런 업종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좋게 보는 업종은 은행 업종인데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뭐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는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한 금요일쯤에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좀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소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투니자 마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가 조금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2021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사주 매입을 재개했다는 것 그리고 충당금에 대한 환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은행 종목들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대출에 대한 대손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버퍼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이 부분이 이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경기 개선과 맞물려서 이익 개선과 같이 된다면은 이익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는 자사주 매입에 혹은 주주 환원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이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네.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할 만한 기회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평가의 메리트도 있었던 은행 업종이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올해
올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크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연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인덱스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제 프레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1년이 아무래도 정상화라든지 기대에 대한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2020년에 이익이 많이 망가졌던 업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견조한 이익을 냈던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업종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견조한 이익을 냈던 업종군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정성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2020년에 반도체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를 소진해 나가는 사이클이었다면 21년도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 그런 이익 사이클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는 이제 퀀트 단에서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ER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현재 22.0배 수준으로 다른 성장이 견조한 업종들 대비해서는 아직 저평가, 그러니까 밸류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20년도 그리고 21년도 연속으로 10% 이상의 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PER을 더 높여갈 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견조한 업종들 중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의 글로벌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0년, 그러니까 2021년에는 턴어라운드에 주목하고 실적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가 2021년에 어떤 주식 시장의 화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반적인 환경은 주가가 낮고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턴할 수 있는 이런 턴어라운드 업종에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2020년에도 얘네들이 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어요. 올라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개선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21년도에는 실제로 얘네들이 나아지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성장성을 기대해왔던 업종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을 보일 수 있는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